원래 사과 값이 엄청 좋죠, 원래도, 그죠? 사과 값이 계속 이렇게 좋을 것인가? 저도 걱정이 됩니다. 사과 값이 너무 비싸서. 왜 이런 생각을 하냐면은, 사과 값이 비싸다는 거는 우리가 다 돈을 버는 게 아니에요, 그죠? 덕분에 제가 원래 돈을 벌었습니다. 왜? 사과 양이 적으니까. 예. 버는 사람은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원래 왜 사과 양이 많이 줄었던 걸로 생각되십니까? 냉해. 원래 냉해 안 하는데요? 열과. 냉해 물론 온 데도 있겠지만은 작년에 우리가 이제 전쟁을 했을 때, 그죠? 꽃눈이라고 생각했는데 꽃눈이 아니었죠. 꽃눈이 거짓말했습니까? 사람이 거짓말했습니까? 꽃눈은 그냥 꽃눈이에요. 근데 우리가 잘못 봐서 꽃눈이 잎눈으로 다 변했네. 꽃눈이 잎눈으로 변하는 건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꽃눈을 보는 눈도 좀 있어야 되겠지만 꽃눈이 거짓말 안 하는데 사람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죠? 분명히 그러면 자기가 전쟁했으면 자기가 전쟁을 잘못했거나 다른 사람한테 전쟁을 맡겼는데 사과 꽃눈이 아니에요? 그럼 뭐야? 전쟁한 사람이 잘못할 수도 있는 거고. 더 중요한 거는 작년에 이제 비가 많았잖아요, 그죠? 비가 많다 보니까 꽃눈의 충실도가 엄청 떨어졌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거창에서 보면은 제가 전체적으로 보면은 거창 사과가 너무 과범무합니다. 나무 자체가. 수세가 강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비가 많으면은 나무가 많이 잘 자라겠죠. 예. 나무가 자라니까 복잡해지겠죠. 거기다가 비는 많이 오죠. 그러니까 질소를 많이 빨아들일 수밖에 없고. 그러면 꽃눈이 6월 중순 정도 이후에서부터는 꽃눈이 멈춰야 되는데 멈추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이후에 계속 자랐다는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꽃눈을 결국은 못 만들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올해도 그럴 수 있습니다. 올해 늦게까지 더웠잖아요. 그죠? 이 더웠던 게 결국은 꽃눈을 만드는데 실패할 확률이 많다는 겁니다. 왜? 자라니까. 오늘 전체로 봐서는 사과나무가 그렇습니다. 봄에는 나무가 미친 듯이 진짜 강하게 자라는 게 좋습니다. 예. 근데 언제 멈춰야 돼요? 그렇죠. 6월 중순. 이후에는 멈춰야 돼요. 나무가. 근데 안 멈춘 날씨가 계속되는 거죠. 예전에는 우리가 6월 말이면 장마가 시작됐다. 7월 달이 거의 끝났죠. 그죠? 근데 지금은 장마가 7월, 8월 달까지 계속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비가 온다는 거는 나무가 계속 자람으로 간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자라게 가니까 꽃눈은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꽃눈을 어떻게 만드냐? 제일 쉬운 건 어렵습니다. 꽃눈을 만드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햇빛. 그죠? 햇빛 없으면 꽃눈 안 만들어집니다. 그늘에서는 안 만들어지죠. 두 번째, 비가 많이 와도 먹을 게 없어야 돼요. 우리가 대비를 하죠, 그죠? 대비를 하는데, 우리가 대비를 주고 비료를 주면서 사람은, 너 언제 먹어라, 얘기를 해요. 근데 나무가 언제 먹습니까? 먹을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먹어요. 그게 뭐죠? 비죠, 비. 대비를 해가지고, 봄에 가물면은 못 먹어요. 근데 우리가 비료를 줄 때는, 나무가 먹겠지. 대비를 할 때 나무가 먹겠지 하지만, 조건이 안 되면 못 먹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분명히 6월달까지 대비나 비료를 먹고 끝이 나야 되는데, 이게 언제 먹죠? 비가 오면 7월, 8월에 먹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축산과 우리 직원분도 계시지만은, 우리 대비, 그죠? 솔직히 예전에는 우리 대비가 어떤 대비였습니까? 제가 이제 학교 갔다 오면서 저도 초등학교 때 소똥이 하나 떨어져 있으면 살짝만 마르면 그 집에 들고 왔어요. 그죠? 그래서 뭘로 만들었어요? 낙엽 걸어서, 볏짚 넣어서, 그렇게 만든 거잖아요. 옛날 퇴비는 진짜로, 유기물입니다, 유기물. 근데 지금 퇴비는 어떤 거예요? 완전 사료를 먹인 똥이에요. 그죠? 사료 먹인 똥. 그러니까 퇴비 자체가 엄청 비료화가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발효도 지금 어떻게 시키는지 좀 빨리 해요. 그죠? 그거를 온도를 빨리 높여서 단시간 내에 퇴비를 만드는데 이 퇴비가 분해되는 속도가 엄청 늦다는 겁니다. 완숙된 퇴비. 우리가 바깥에서 비를 맞춰가면서
완전히 질소를 뺀 나머지에 우리가 대비를 줘야 사과나무가 빨리 먹고, 그죠? 빨리 없애버리는데. 우리가 지금 쓰는 대비들은 1년 이상 가요. 제가 봐서는 최소한 1년 이상 가요. 그럼 우리가 가을에 색을 내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예. 사과나무는 준비를 안 한다는 거죠. 1년은 이제 우리가 비가 오면은, 색이 잘 안 나죠. 그죠? 근데 비가 와도 먹을 게 없으면 색이 나요. 그래서 우리가 퇴비를 줄 때 항상 생각해야 될 게 어떤 거냐면은, 이 퇴비가 가을까지 갈까 안 갈까? 예. 안 가게 만드는 방법은 뭐예요? 우리가 스프링클러를 돌려서 계속 수분이 있게끔 만들어줘서 빨리 분해가 되게끔 만들어줘야 되겠죠. 예. 근데 우리는 퇴비를 하면 끝이에요. 그죠? 비가 오면 먹는 거고, 비 안 오면 못 먹고. 그리고 우리가 늦게까지 먹어야 되니까 색이 안 나고. 저도 지금 이제 고제 후지 같은 경우는 한 10년 차 이상 퇴비비료를 안 했습니다. 퇴비비료를 안 했다고 해서 우리가 미량요소나 이런 것까지 안 주는 건 아니에요. 미량요소는 주되 질소가 있는 부분은 거의 끊었습니다. 근데 10년 동안 퇴비비료를 안 했는데 나무는 잘 커요, 아직도. 왜? 고제 땅이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물도 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10년을 안 해도 이렇게 잘 큽니다. 잘 크는데 색은 잘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잘 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퇴비를 주는 걸 습관적으로 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언제 줘야 돼, 퇴비는? 퇴비를 주는 시기가 제일 중요한 건 언제냐? 색이 가장 잘 나왔을 때. 우리 집 사과가 색이 진짜 이뻐. 그런데 과일이 좀 작아. 그때 퇴비를 주시면 돼요. 근데 우리는 습관적으로 매년 주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후지나 일반 홍로도 그렇게 했지만은 색을 내는 데는 우리 질소는 거의, 그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언제 색을 낼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퇴비 비료를 주는 방법을 달려야 된다. 저는 원래 퇴비를 홍로에는 할 겁니다. 왜? 원래 추석이 늦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추석이 늦은 해에는 퇴비를 좀 해도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쪽으로 생각하시면 되고.